미국인의 84%는 채소가 몸에 좋다는 걸 알지만 늘 베이컨과 햄을 장바구니에 담는다. 체중 관리에 실패하는 사람 중 71%가 날씬한 몸매라는 목표에 집착하지만 밤마다 야식을 먹는다. 우리가 의지만을 불태우는 것은 사실 삶에 큰 도움이 안 된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산다. 시작이 반이다 라고 외치며 호기롭게 시작하지만 금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원점으로 돌아간다. 우리가 자꾸 실패를 반복하는 이유는 뭘까? 인간 내면의 충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에 노력을 더하고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는 긍정적인 변화를 이뤄낼 수 있으리라 낙관한다. 하지만 지난 1세기에 걸쳐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시청하고 더 많이 소비하도록 설계된 수많은 제품과 서비스가 세상에 등장했다. 넷플릭스의 스트리밍 서비스는 유저가 밤새도록 영화와 드라마를 시청하도록 유도하고 수많은 온라인 쇼핑몰은 원클릭 결제 시스템과 결합해 소비자의 과다 지출을 촉진하고 대형마트의 대용량 묶음 포장은 더 많은 정크푸드를 구입하도록 유혹한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자동으로 반복하도록 조작된 강력한 함정들이다. 이런 세상에서 오직 개인의 의지력에만 의존해 저항하는 건 정말 진이 빠지는 일이다. 수많은 다이어트 업체 운영자들조차 자신의 다이어트 방법이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걸 인정하고 있다. 이런 강력한 내적 충동에 정면으로 맞서는 건 해결책이 아니다. 그럼 우리는 이 내적 충동이 일으키는 이 고통스러운 싸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걸까?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끊임없이 의지력을 불태우면서 끊임없이 유혹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보다 쉽게 체중을 줄이는, 보다 쉽게 원하는 목표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성장을 나누는 방송 책 권하는 심리상담사 헤이즐입니다. 오늘 제가 권해드리는 책은 헤빗, 웬디 우드 지음, 김윤재 옮김, 다산북스 출판입니다. 오늘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여러 번 언급했던 웬디 우드 박사님의 헤빗이라는 책 리뷰합니다. 습관을 다룬 책들 정말 많죠. 제임스 클리어의 아주 작은 습관의 힘, 보도 셰퍼의 이기는 습관, 그리고 정말 모르는 사람이 없는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찰스 듀이그의 습관의 힘 등 그 수많은 습관에 관한 베스트셀러들은 모두 다 웬디 우드 박사님의 연구 결과를 인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습관 설계 분야의 최고 권위자입니다. 저도 대학원 다닐 때 웬디 우드 교수님 논문 정말 많이 읽었었고 발표에도 많이 인용했습니다. 심리학회의 스타 강사이시기도 한 웬디 우드 박사님이 일반 독자를 위해 30년 연구 결과들을 쉽게 펼쳐서 쓴 책 헤빗, 지금부터 리뷰해보겠습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더 생산적이고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시작보다 지속이고 탁월함보다 꾸준함이다. 여기서 많이들 좋아하시는 앤젤라 더크워스의 그릿이 생각나는 구절이네요. 이 지속 가능한 꾸준함은 습관으로 형성되어야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핵심 생각입니다. 의지만으로는 바꾸기 힘든 우리의 습관을 바꾸는 방법, 이제부터 알아볼까요? 오늘도 3가지 선택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3가지 선택이 어려웠습니다. 책에서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아서 많이 고심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고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2편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식사량조차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식사량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량은 2~3배 늘었다. 표준 사이즈 베이글은 과거 지름 약 7.6cm에 140칼로리였으나 현재는 약 15cm에 350칼로리가 되었다. 스파게티 1인분에는 소스 1컵에 작은 미트볼 3개가 들어갔고 열량은 약 500칼로리였다. 지금은 파스타 소스 2컵에 큰 미트볼 3개가 들어가고 열량은 1000칼로리가 넘는다. 음식량의 왜곡 현상은 패스트푸드 음식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미국 질병대책센터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패스트푸드가 제공하는 평균 음식량이 얼마나 급증했는지 보여준다. 1950년 이래 감자튀김은 3배, 햄버거는 4배, 탄산음료는 6배 증가했다. 식당에서는 음식을 내놓고 우리는 먹는다.
더 많이 먹는 것이 매우 간편해지고 적게 먹는 것이 대단히 어려워졌다. 우리는 그저 주는 대로 먹는다. 어쨌든 이미 내 앞에 놓여져 있으니까. 그리고 일단 더 많이 먹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 많이 먹는 걸 좋아하게 되고 생체 시스템 역시 그에 맞게 적응해 더 많은 음식을 달라고 요구한다. 어느새 라지 사이즈가 표준 사이즈가 되고 스타벅스에서 톨 사이즈 대신 그란데 사이즈를 자연스럽게 주문하는 자신을 발견한다. 수많은 기업들이 심리학적 연구 결과들을 이용해 뛰어난 마케팅 전략으로 우리의 식단과 소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걸 알아채고 역으로 이용하여 우리의 식단과 소비를 관리할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뇌는 위보다 훨씬 늦게 포만감을 느낍니다. 이런 심리학적 연구 결과를 인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마찰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신비롭고 간단한 마찰력 전략에 대해서는 세 번째 발췌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 배부르다 라고 느끼는 순간 구독자 여러분,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우리의 위는 과식을 한 상태입니다. 모든 음식점, 모든 마트에는 양을 1을 기준으로 1,000원을 지급할 때 양을 2를 제공하고 1,500원을 받습니다. 2배가 아닌 1.5배를 받아서 2배의 양을 주문하거나 살 때 소비자가 훨씬 이익이라고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우리는 식품 기업이 정해놓은 그 양을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1의 양을 사도 손해가 아닙니다. 그렇게 느끼도록 설계된 마케팅 시스템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상황을 정리하라. 어떤 행동이 주변의 압박에 얼마나 크게 좌우되는지 우리는 깨닫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의 습관은 그 점을 알고 있다. 더 건강해지겠다고, 더 부자가 되겠다고, 더 똑똑해지겠다고 마음을 다잡는데 실패했다면 스스로를 자책하는 대신 부엌을 정리하라. 과일 바구니를 눈에 더 잘 띄는 곳에 둬라. 설탕 덩어리 쿠키를 파는 커피숍을 피해 약간만 더 돌아서 출근하라. 브라우니를 가져오는 동료를 피하라. 우선 자신을 용서한 다음 당신이 살고 있는 상황을 평가하여 자신의 삶을 더 쉽게 만드는 일에 착수하라. 그렇게 하면 우리의 인생에는 좋은 습관만 형성될 것이다. 그릿의 저자 앤젤라 더크워스의 실험에서 학부생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자신의 공부 목표를 적으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과제 제출 마감 전에 과제 끝내기, 매일 밤 영어 공부하기 등 이런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라고 했고요. 첫 번째 그룹에는 목표 달성에 유리하도록 방해 요소나 유혹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학습 공간을 설계하도록 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공부할 시간임을 알리는 알람을 설정하게 하고 알람이 울리면 스마트폰을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고 공부 시작하는 거. 도서관 열람실을 예약하기 등과 같은 설계죠. 두 번째 그룹은 다른 환경적 변화 없이 오직 자신의 의지력만을 사용하도록 시켰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신의 상황을 제어한 그룹이 의지력만을 의존한 그룹보다 목표 달성률이 좋았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의지력만을 의존한 그룹은 매번 자신의 욕구와 주위의 유혹과 싸우면서 갈등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물리적, 사회적 주변 환경을 바꿔주면 억지로 참아야 할 상황이 훨씬 적게 생기기 때문에 보다 수월하게 목표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 높은 자제력을 보이는 사람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그들이 공통적으로 답한 3가지 문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내 장기적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는 친구를 선택한다. 두 번째, 나는 공부할 때 방해 요인이 없는 장소를 신중하게 고른다. 세 번째, 나는 부도덕한 행동을 유발하는 상황을 일부러 피한다. 높은 자제력을 가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들이 높은 자제력으로 모든 상황에서 욕구나 유혹을 의지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상황 자체를 그렇게 선택해서 만들어 나갑니다. 높은 자제력의 사람은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선택하고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본격적 행동이 시작되기 전에 그것들을 반드시 제거하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는 것입니다.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이 작은 차이가 초래할 결과는 엄청나게 다르게 됩니다. 우리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유리한 상황에 자신을 놓아두는 법을 스스로 터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더 나은 방향으로 저절로, 즉 습관이 되어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꼭 해야 할 과제가 있으면 친구들이 모여있는 도서관보다 다른 학부 도서관에 가서 과제를 끝내는 상황을 선택하고, 체중을 줄이는 다이어트를 해야 하면 집안의 식료품을 모두 정리하고 과일과 채소를 보이는 곳에 두고 섭취하는 것. 이런 작은 상황에 변화를 주는 것이 큰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세 번째, 낮은 마찰력 전략입니다. 기업들은 인간 행동의 기본 원리 중 하나인 낮은 마찰력 전략을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동원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이것이다. 감자튀김도 드릴까요? 이 질문은 감자튀김으로 향하는 고민을 방해할 마찰력을 순식간에 제거한다. 네 라는 짧은 대답으로 말이다. 넷플릭스나 왓챠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 역시 이 마찰력을 제거하는 법을 잘 알고 있다. 손가락을 움직이거나 어떤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드라마 다음 에피소드가 시작된다. 미처 손을 써볼 틈도 없이 우리의 시간과 집중력은 드라마의 다음 영상 속으로 직진한다. 온라인 쇼핑몰 역시 비슷한 마케팅 방법을 동원하여 소비자가 계속해서 다른 상품을 구매하게끔 알고리즘 법칙을 짰다. 소비자가 현재 사이트에 계속 머무를 수 있게 마찰력을 말끔히 제거한 것이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업들이 우리에게 낮은 마찰력으로 마케팅 전략을 치밀하게 짜서 공급하듯이 우리는 역으로 그 마찰력들을 다시 높이는 거죠. 이 마찰력은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는 목표에 살짝만 주거나 또는 제거함으로써 그 목표를 쉽게 이룰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 주 3회 이상 운동하려는 습관을 형성하고자 헬스장을 등록하려고 하는데 멀다는 핑계로 운동을 자꾸 미루는 습관이 있다고 해볼까요? 거리에 대한 마찰력을 줄여야겠죠? 어떻게요? 먼 헬스장 대신 동네 헬스장에 등록하거나 집 앞 공원에서 운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계획적으로 지출하는 습관을 만들고자 할 때 제거해야 할 습관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경우는 소비를 줄이는 일이니 어떤 마찰력을 추가하면 되는 경우가 많겠죠? 제가 정말 간단하면서도 큰 마찰을 불러일으키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이디와 비밀번호 저장을 취소하면 됩니다. 자동 로그인이 안 되면 일일이 아이디와 비번을 누르고 주소와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절차를 하게 되면서 엄청나게 큰 마찰이 추가됩니다. 우와, 생각만 해도 하기 싫죠. 사실 저도 쿠팡 앱에서 너무 쉽게 원클릭으로 모든 것이 주문이 돼요. 굳이 사지 않아도 되는 걸 바로바로 사는 습관이 생겨서 이 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이디, 비밀번호 넣는 게 정말 귀찮아서 꼭 필요한 것만 적어 놓은 뒤 한꺼번에 주문하게 되어서 쓸데없는 소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소비 습관을 줄이는 것으로 환경에도 좋고 가정,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마찰력 추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웬디 우드 박사님의 짧은 문단 하나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면의 충동과 세상의 욕망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당신이 처한 환경이 조작되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우선 자신을 용서하라.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상황을 바꿔 삶을 더 쉽게 만들어라. 움켜진 삶을 내려놓는 순간 습관의 마법이 시작될 것이다. 당신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다. 그리고 습관은 당신의 삶을 제자리에 갖다 놓아줄 것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의지력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의지의 한국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쉽게 하는 말,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너는 왜 그렇게 의지가 약하냐 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평생 의지력에만 의존해서 삶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의지력만으로 긍정적 습관을 형성하기에는 너무 쉽게 지치고 살아가는 것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울증의 비율이나 자살률이 높은 거죠. 청소년 자살률이 높은 것도 공부에 대한 의지력만을 강조하는 문화의 부정적 면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지력은 한계가 자명합니다. 그 의지력의 불확실성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에 자동화된 좋은 습관들을 형성하려면 습관이 형성되는 원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내 삶에 직접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럼 훨씬 쉽게 좋은 결과들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혼자서 습관 설계가 힘드신 분들은 좋은 습관을 이미 형성하고 있는 친구나 지인 아니면 전문가의 도움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우선 자신을 용서하고 상황을 바꿔 더 나은 삶을 만들라는 웬디 우드 박사님의 따뜻한 말을 기억하면서 나 자신을 칭찬하고 아껴주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책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성장을 나누는 헤이즐 TV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되는 분께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